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리 나래님이 오늘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단체로 귀신을 목격을 한다던가, 단체로 귀신에게 홀린다던가, 오늘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리 나래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단체로 또 여러 명이 귀신에게 홀렸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꽤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좀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저도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용기 내신 만큼 그냥 훌훌 네. 털어버리시길 바라고요. 네,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가 기리! 저는 지금 이제 30대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좀 기묘하다고 하면 좀 기묘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대 때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단체로 좀 귀신에 홀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원래 귀신을 좀 느끼거나 보시는 분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느끼고 좀 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점을 딱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좀 기묘한 일이란 게 어떤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이대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집안에 이제 뭐 달마도나 호랑이, 용 이런 그림들이 걸려 있는 집들이 있고, 지갑 안에 베개 속에 부적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네, 그 어.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거를 막 이제 받아서 이제 그렇게 넣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7살, 8살 때쯤이었는데, 제 베개 안에 부적이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베개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신기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 이게 뭐야? 이런 게 내 베개 안에 들어있어. 근데 내 동생 거는 없는데 내 것만 있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어머니가 그거 다 좋은 일 있으라고 넣어놓는 거다. 오.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그거를 제가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고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또 그게 탐탁지 않으시고 그거를 또 중히 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로 받아와야겠다. 자기가 아는 거기서 받아오는 거니까 거기서 받아와야 되는데, 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너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갔는데, 정확하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산 안에 있는 좀 작은 이제 절 같은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에 가는데, 보통 이제 산이어도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산 밖에서 봤을 땐 산이 어둡다는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산은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산이 되게 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뭐 어두운 녹색 이런 게 아니라 산이 좀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색이 짙어지는 거죠. 어두운 색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무서운 마음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 산 입구로 가려면 조그마한 개천을 다리를 통해서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이렇게 이제 다리 앞까지 갔는데, 저 멀리서부터 반짝반짝하는 무언가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절의 주지 스님이더라고요. 오, 스님이 그렇게 빠르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온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왜 아이를 데리고 왔냐, 얘를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내가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없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저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아니, 괜찮다고 막 이랬는데, 그 주지스님이 일단은 올라가셔서 공양 드리고, 말씀하신 준비를 해놨으니까 받아서 내려오시라고. 네. 그리고 아이는 자기랑 같이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왜, 그런데 가면은 이제 또 어린 마음에 어머니랑 떨어지기도 좀 싫고, 어릴 때는 좀 그런 데서 노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뭐 개구리도 잡아서 이제, 그랬고, 메뚜기 뭐 이런 거 거의 촌 동네라고 해야 되나? 시골에서 살다 보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요. 수렵 생활을 좀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토끼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다. 근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리를 건너가면 안 된다고 스님이 저를 이렇게 옆에다 앉혀두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나랑 잠깐만 여기 있자.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저는 근데 왜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저 산이 기운이 좀 그렇게 좋은 산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좋은 기운을 산이 뿜어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지금 저기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보통 어릴 때는 그렇게 뚜렷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살 때 제가 세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이마가 찢어졌던 그런 기억들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단편적이긴 해도. 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계단을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내가 이마가 어떻게 다쳐서 어느 병원에서 꼬맸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네. 그런 큰 사건들은 되게 선명히 좀 기억을 하는 편이라서 그때부터 나이를 이제 점점 먹으면서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린 마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넘어갔어요. 그 스님 얘기를 듣고서 그냥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니까 그냥 있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9학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3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꿈을 좀 그때는 자주 꿨었어요.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전부 다 기억은 못해도 특정적인 꿈들을 제가 항상 기억을 했어요. 네. 누군가 다치는 꿈, 제가 다치는 꿈, 누군가 돌아가시는 꿈 이런 거를 꾸면은 그 꿈을 너무 뚜렷하게 다음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렇게 꿈을 꿨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다치는 꿈을 꿨으면 나 저기 가면 다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런 장소들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거부감이 들잖아요. 왜냐면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꿈에서 제가 다치는 똑같은 상황에 돼 있어요. 오. 항상 예. 다치는 꿈을 꾸거나 하면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 장소에 가 있고 그 장소에서 꿈하고 똑같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저만 다치는 꿈이면 이게 그냥 꿈하고 똑같네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 이제 뭐 제 친구라던가 뭐 동네 뭐 어떤지 누구라던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꿈에 나오면 그게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일들이 계속. 심지어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빌라에 살았어요. 좀 이렇게 저층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이라는 거를 제가 일어나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방금 꿈을 꿨구나. 근데 이제 꿈속에서 막 경찰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빌라에 지하가 반지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막 경찰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잔뜩 꿈속에서. 근데 이제 저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떴으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이따가 경찰이 많이 올 거야, 낮에. 많이 올 것 같아.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하에 경찰들이 되게 많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이제 동네가 소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경찰이 왔나 보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경찰이나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좀 동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왔나 봐. 경찰들은 되게 멋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멋있는 경찰들이 있을까 이렇게 딱 가는데 그 주차장이 자그만하게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현관 계단으로 올라가야 이제 저희 집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주차장에 진입하자마자 어른들이 애들은 일로 오면 막 밀어내는 거예요, 다. 그때 이제 또 학교 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를 지나가겠어요, 근처를. 그러니까 막 애들은 오면 안 된다고 막 애들을 막 막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옆에 경찰 아저씨 막 부르면서 경찰 아저씨 저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여기 2층인데 어떻게 해요? 저도 집에 가야 돼요. 어머니가 기다려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마침 거기 이제 또 나오신 거예요. 제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어린 아이들이 저녁에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막 듣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 이제 방 문에다가 막 귀를 막 붙이고서 듣고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거기 무슨 일이 있었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거기 지층에 사시던 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예. 그때가 딱 그 시기였어. IMF가 터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동네에 난리가 났던 거죠. 원래 그런 일이 거의 없는 동네였는데 근데 그런 꿈들을 꾸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는데 그런 꿈을 꾸면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자면서 많이 깼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층이지만 빌라고 2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은 방에서 잤었는데 창문을 딱 열면 그 복도가 있어요. 네. 거긴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랑 복도로만 된 그런 빌라였는데 창문을 열면 그 앞에 고양이들이 막 많을 때는 막 10마리 가까이 막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복도에? 2층 복도에 심지어. 어떨 때는 뭐 한 마리, 어떨 때는 2마리 뭐 이러다가도 많을 때는 그러니까 꿈의 그 강도가 사소하게 이제 좀 작은 상처 뭐 이런 거 넘어져서 다치고 뭐 이 정도일 때는 한두 마리가 있는데 좀 그런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다 동네에 그러면은 한 10대 마리가 막 그 밑에서 막 울고 있는 거 고양이들이. 와, 이거 보통 꿈이 아니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이제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능적으로는 이게 내 꿈이 좋은 꿈이 아니구나. 다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꿈을 꾸니까 이게 좋은 꿈이 아니구나. 네. 뭐 이런 꿈을 꾸다가 결정적으로 좀 꿈꾸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작은 공원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산지가 좀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동네들은 꼭대기 쪽에 공원들이 조성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살던 그 동네도 이제 그랬었는데 공원을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의자에 앉고 싶은 거예요. 벤치에. 그냥 가도 되는데 그 어두운 저녁에 9시, 10시 이쯤 됐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벤치에 앉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되겠다. 여기 꼭 앉았다가 가야겠다. 앉았는데 고양이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막. 네. 저는 뭐 간식을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아이들한테 사료를 한번 줘본 적이 없는데 한 30마리 정도가 고양이가 모여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근처에 와서 자리를 잡고서 한번 우는 거예요. 내가 왔다 지금 표현하듯이.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운 게 30마리 정도 되는 고양이가 다 저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되게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내려가서 집에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공원에서 집까지. 저는 이제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거기 앉았는데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것도 제대로 제가 못 느꼈고
감각이 좀 이렇게 무뎌졌었는지 들어가서 이제 엄청 혼났죠. 너는 아직 어린애가 어디 이 시간에 그렇게 늦게 돌아다니냐 막 그러면서 엄청 혼나고 이제 잠을 잤는데 분명히 잠들어서 이제 꿈속인데 엄청 빨간 거예요. 이게 요즘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불멍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불의 색깔이 있잖아요. 좀 노르스름한 빨간색. 그러니까 화광이라 그러잖아요. 그 빛을. 제 꿈속이 화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 화광이 가득 차 있다가 좀 엄청 시끄럽다가 불이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소방차 그 사이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색감의 빛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에 깼는데 이게 그 전날 이상한 일도 있었고 꿈도 지금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런 꿈을 꿨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색깔적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화광이랑 사이렌 빛이랑 그리고 이제 소란스러운 사람들 소리만 있었으니까 뭔지 예측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오? 3층짜리 주공 아파트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이 나서 한 동이 거의 전소가 된 거예요. 한 동이? 예. 그 한 동이라고 해도 거기가 세대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한 12세대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동이라고 해도 그때는 이제 저층 그런 게 많아서 그게 전소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거기 방화를 해서 방화범이 잡히기는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불면증이랑 수면 장애를 계속 겪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힘드셨겠다. 따로 영가분들을 제가 보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오면서 겪었던 좀 기묘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드는 것 자체가. 내가 잤는데 만약에 꿈에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입는 그런 꿈을 꾸면 어떡하지? 이런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지날 때까지 거의 하루에 많이 자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안 자려고 이렇게 버티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잠이 들잖아요. 안 자려고 막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졸리니까 잠들고 그러다가 깨고 막 이러다가 그 이후로 그렇게 큰 꿈은 없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치는 꿈을 꾸면 그대로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야, 너 오늘 거기 가지 마.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네가 다쳤어. 근데 나는 내가 꿈꾸면 항상 다치거든. 그러니까 가지 마. 혹시 모르잖아. 근데 뭐 그 나이 때 애들이 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 한다고 듣습니까? 다음날 가면 다 그대로 다쳐서 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 너무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한 대로 거기서 다쳤어.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를 한 건데도 얘는 가서 다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반복하면서 점점 좀 이렇게 줄어들긴 했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빈도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004년도입니다. 친구 중에 좀 부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집에 텐트를 좋은 걸 샀다고 놀러 가자고 친구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여름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그 친구랑 좀 친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한 6명 정도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거기를 놀러를 간 거예요. 예. 산속에 이제 계곡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놀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강원도까지 이제 가가지고 그 친구만 이제 믿고 따라간 거예요. 다. 예. 그 친구는 자기가 가봐서 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산에서 텐트를 치고 뭐 낚시를 하고 글놀이도 좀 하고 재밌게 이제 낮을 보내고서 저녁에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이에. 예. 조금씩 맛만 보는 친구도 있고 야 이런 걸 왜 먹어 이러는 친구도 있고 좀 먹어봤던 친구들은 야 이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먹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먹은 거죠. 자기들 이제 주량을 모르니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막 먹는 친구도 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뭐 장마철도 아니고
태풍이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잠깐 오고 말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계곡이 막 넘칠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와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는데 친구들하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 텐트를 빨리 접어서 계곡 주변을 일단 벗어나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비를 좀 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장비를 막 걷어가지고 일단 거기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기 때나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앞으로 가다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자그마한 사당 같은 게 많았어요. 동네에 좀 복 좀 오게 해주세요.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비는 공양을 하는 사당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가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당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올라오는데 그걸 보지 않았냐. 거기 가서 비를 피하자. 그래서 글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한 2명은 정신이 혼미해서 몸을 잘 못 가누고 4명에서 그 2명은 어깨 해가지고 막 꾸역꾸역 이제 그 사당 안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오, 예. 느낌도 너무 안 좋고 이게 뭐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그 습기 찬 오래된 그런 냄새가 아니라 이게 새가 녹슬었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맡으면 그 혈향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맡으면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익숙한 사람들은 구분이 돼도 모르고 맡으면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그냥 이게 뭐 새 냄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친구들은 다 이게 새가 녹슬어서 나는 냄새다. 여기 오래돼서 방치가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저는 딱 맡았는데 이게 그냥 그 냄새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게 혈향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비는 엄청 너무 많이 내리고 막 그 상황에 나는 그냥 여기 처마 밑에 있을게. 아니 뭐 바람 불면 좀 맞긴 한데 난 괜찮은데 니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막 그랬는데 이게 밖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저도 여기서 내가 다음날 감기 걸리고 뭐 이러면 힘드니까 놀러와서 감기나 걸려왔다고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이제 들어갔습니다. 프레쉬라고 하죠. 좀 큰 거 있어요. 네모난 배터리 큰 거 들어가는 그 프레쉬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 빛 하나에 의존해서 밖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부처님 그 불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네. 이제 금속으로 된 불상이 하나 있고 뭐 촛대도 있고 근데 차례상이나 뭐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방치가 좀 돼 있었는데 저거는 너무 무거워서 안 가져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붉은색이더라고 처음 프레쉬를 비출 때부터.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저게 녹슬어서 그래. 여기가 관리를 안 해서 저 부처님 상이 녹슬어서 그런 냄새가 났던 거야. 얘기를 하면서 막 이게 비가 그쳐야 되는데 이거 좋은데 놀러 왔는데 우리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던 걸로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는 뒤에서 와장창 하면서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오. 그러니까 막 다 놀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부처님 상의 그 두부 부분만 머리 부분만 그게 떨어지면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이렇게 굴러오는 거 막 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저게 갑자기 저러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야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벗어나자 여기 뭔가 이상하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막 지르면서 사람 살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 막 부셔질 것처럼 두들기고 남자만 6명이었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밀고 막 발로 차고 하면 경첩이라도 부러져가지고 여기 관리도 안 한 거니까 나갈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문을 막 차고 막 밀고 난리를 치는데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문이. 예. 제가 혈향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한 냄새를 느꼈다고. 냄새. 예. 네, 뒤에 그 냄새는 나지 막 이렇게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문은 꿈쩍도 안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밖에 비는 엄청 내리니까 거의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고 와도 발밑 정도만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꾸역꾸역 찾아서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이후로 별다른 게 없어도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문도 안 열리지. 우리는 지금 여기 갇혀 있지. 근데 어디 벗어날 구멍도 안 보이지. 그러면서 비명만 막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깜짝 놀라서 문 열리는 순간부터 아저씨 한 분이 문을 열고 후레쉬를 딱 비추면서 들어오시는데 밖에 비가 안 내려요. 오? 예? 아저씨는 이 야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떠드냐고 저희한테 막 타박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밖에 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 아저씨 저희가 비를 피하려고 여기를 왔는데 갑자기 이게 문이 안 열려서 소리를 지른 거다. 아니 뭔 소리 하냐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불 한 방울 안 떨어졌는데. 예. 그러더니 그 냄새를 맡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초록색 음료를 좀 먹었지 않습니까? 그쵸, 이슬. 그 냄새가 나니까 니들 이거 먹고 정신줄 나가지고 착각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 아저씨 저희 진짜 완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일로 비를 피하러 왔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니들 옷 다 젖지도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저희가 근데 옷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 미쳤다. 예. 저희가 근데 길을 못 찾으니까 저희가 그 사당에 들어가서 비를 피한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길을 못 찾은 거니까. 넌 일단 데리고 따라 나오라고. 내가 마을로 안내해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그 사당에서 나와서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쭉 그냥 길 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하나를 못 봐서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예. 비를 피하려고. 이게 내려오니까 6명이 다 벙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 길을 왜 못 찾았지? 우리 후레쉬도 있었는데 왜 이걸 못 찾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일단 자자.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 데나 가서 민박을 잡든 뭘 해갖고 자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어요 저희가. 자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별일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많이 먹어서 그랬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올라갔던 산 건너편에 더 큰 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절을 좀 큰 거를 새로 짓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의심을 좀 덜 했던 게 저기 큰 거 생기니까 이제 다 거기 가서 하니까 여기 관리 안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 너무 이상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잃어버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혹시나 뭐 잃어버린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찾아보자. 확인해봐라. 근데 이제 친구 하나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찾으러 가야지. 야 전화 걸어봐. 신호는 가. 그러니까 신호는 가. 그래갖고 신호는 가는구나. 그럼 찾으러 가자. 그래갖고 막 올라갔어요. 산을 다시. 낮에 보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일직선으로 소로가 나 있어요. 시내까지. 그 사당에서. 예. 근데 저희는 그 밤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느꼈고 프레쉬로 발밑밖에 안 보였다 치지만 그 길을 못 찾아서 저희가 못 내려가 거기 안에 숨었던 거거든요. 올라가면서 이제 야 이거 우리가 꼭 찾아야 될까? 저 전화기 그냥 너 새로 사면 안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그래 낮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 저기 뭐 높지도 않은데 그 길 따라서 올라가면 진짜 한 10분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일단 가보자. 가서 이제 전화기를 찾아야 되니까 막 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텐트 있던 데 먼저 가보자. 저희는 좀 이따 가고 우리가 텐트에 있던 데에서 못 찾으면 거기를 가서 확인하자. 너무 무섭다. 그래서 갔는데 막 뒤졌는지 못 찾은 거죠. 저 안에 있겠다. 그래서 마지못해 정말 문을 열었는데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상도 그렇고 아무것도? 네. 먼지만 쌓여있고 그 친구 전화기만 한 귀퉁이에 떨어져 있고 저희가 새벽에 봤던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안 되겠다. 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집에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웃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뒤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들한테 야 누가 웃었냐고, 웃는 소리 나지 않았냐고. 저만 들었으면 사실 피곤해서 착각했구나 하고 내려가는데 친구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야. 낄낄낄낄 이런 뉘앙스의 웃음소리를. 뒤도 안 들어보고 진짜 내려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갔거든요, 저희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꿈에서 너 다치는 거 꿨는데 하지 마라.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조금씩 피하더라고요. 아, 멀리하게 되는구나. 쟤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쟤랑 같이 가서 그랬을 수도 있다. 좀 이런 게 좀 생겼었나 봐요. 저는 뭐 그 전부터 이미 뭐 수면장애랑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울증도 좀 앓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이제 의식을 못하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났지만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친구들이 좀 믿기도 하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예. 네, 그렇죠. 좀 그런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가서 한 번 가위를 눌리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런 게 없어졌어요. 특정 계기를 통해서. 한 방에요? 네, 네, 저는 그 계기로 인해서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군생활 하는 와중에 할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랑 제 동생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다른 손주들은 저희 오면 진짜 쳐다도 안 봤어요. 본인들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저랑 제 동생을 항상 그 품 안에 앉혀두시고 생일 잔치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유난히 이뻐하셨었거든요. 그랬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딱 끊어졌어요, 진짜. 아, 눈 가려버리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건가? 진짜로? 어떤 걸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제 곁에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완전히 그런 게 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워낙에 이뻐하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는구나. 아.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오늘 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위험할 것 같아서 위험을 알려줬는데 결국엔 타인에게는 그냥 불행만 알려주는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쁜 것만 꿈을 꿨으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 꿈으로 예측이 가능한 건 거진 대부분 무당 수준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릴 때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빈도가 줄어들고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딱 끊어져 버리니까 네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한번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제가. 네네. 혹시 집안에 모시는 분이 있냐 한번 물어봤더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쪽에 모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업을 정리하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때부터 다 그거를 안 받았던 거예요. 끊어버리셨구나. 네, 모셔야 되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거의 대가 끊길 뻔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닌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삼촌이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분도 급사를 맞으셨어요, 진짜.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건강하시고 뭐 술도 좋아하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좀 활기차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삼촌도 있었는데 그분은 배 타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또 큰 삼촌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저한테는 친척 형인데 그분도 진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가 제가 쪽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네. 집안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네, 저도 네. 이제 계속 시청하다 보니까 어릴 때 물어봤던 건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외가 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한테까지 영향이 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조차도 못했었죠, 사실. 그게 아마도 영이 맑으신 것 같아요. 미리나래님이. 이게 맑은 건지 그 주지수님의 얘기를 듣자면 기가 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약하지는 않은데 좀 영가들하고 좀 가까운 그런 게 있대요. 뭔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그쪽의 기운하고 가까운 게 좀 있는데 오히려 그 기운이 세다 보니까 네가 이 산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산에 난리가 났다. 그래서 너를 못 오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잘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 난리치게 만들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렇죠. 예. 네. 왜냐면 만약에 미리나래님이 기가 센 사람이라면 귀신들 입장에서는 진짜 무기 들고 찾아오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지수님도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눈썹 휘날리시면서 막 뛰어 내려오신 게 너무 이게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누가 오나 싶어서 내려오신 거래요. 그랬는데 다 내려와서 봤는데 저랑 어머니밖에 없었던 거죠. 다리 위에. 그러네. 아. 어머니는 몇 번 봤으니까 뭐 전혀 그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쵸. 속어법으로 따지면 저만 남잖아요. 네. 아, 이 아이를 지금 입산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그때 붙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미리나래님께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정말 불행만 알게 됐고 그 불행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또 됐던 그런 이야기부터 친구들과 같이 정말 소름 끼치게 겪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또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또 저희 방송에는 많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모두가 다 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다 다른데 미리나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는 정말로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데 항상 예. 정말 성실하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집에 못 가고 제가 갇혀있는 몸이라.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항상 갇혀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장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27살 먹은 똘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조금은 비슷합니다. 그때 버릇 못 고쳐갖고 오늘만 사는 놈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자동차에 좀 미쳐 있어요. 덕분에 솔직히 뭐 득은 많이 받습니다. 차에 미쳐 있어가지고 저도 뭐 이제 가끔씩 소개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은 좀 고쳐졌다고 얘기할 정도면 27살 2017년도에 똘비는 진짜로 자동차에 살고 자동차에 죽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하면은 차를 튜닝을 할까,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뭘 보더라도 막 슈퍼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 보면서 와, 이런 거 타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차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본인의 목표예요, 늘. 그러다가 이제 노는 게 또 재밌잖아요. 사람이 어찌 됐건 새 차 사가지고 쓸고 닦고 이렇게 쭉 타다가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때리친 거예요. 나이도 젊고 하니까. 놀다가 차를 또 바꾸고 싶어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나 이 모델을 좀 사고 싶다. 그때 이제 찍었던 모델이 그랜저였대요. 그랜저를 좀 사고 싶다 해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거 아반떼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네. 아반떼를 좀 팔고 그럼 이걸로 넘어가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할부를 그럼 얼마쯤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이걸 계산을 해주잖아요, 딜러가.
근데 속으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딜러님 저 할부 조회나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딜러가 이제 신상 정보 받아서 할부 조회를 했는데 신용도가 엄청 문제가 있고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예. 일단은 나이가 조금 어리잖아요. 그렇게 어린 건 아니어도 27이 나이가 좀 어린데 대한민국은 4대 보험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좀 커요.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대출은 해줄 수 있는데 네가 이 차는 살 수가 없다. 그러지 말고 소나타를 사자. 이렇게 권유를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 눈에는 이미 그랜저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됐다고 상담만 받고 집에 가고 막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를 다닐 때 차를 바꿀 걸. 지금이라도 뭐 일을 좀 할까? 수중에 돈도 이제 거의 없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나이 때 남자들이 늘 그렇듯이 이제 대학교 선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직장 어디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를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한 군데를 소개를 받았대요. 학과에 관련된 곳이었대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었대요. 전남 저 밑에 끝까지 내려가면 보성이란 곳이 있어요. 녹차로 유명한. 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거리가 상당한데 한 달에 월급이 얼마길래 나한테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한 달에 월급이 17년도 기준으로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세후 주 5일 거의 300이 육박을 했대요. 꽤나 괜찮은 조건이었대요. 그 나이 때. 물론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진짜? 괜찮다. 근데 뭐 업무 강도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다고. 그냥 너는 가가지고 사무일 좀 하면서 현장일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일하면 되고 거기 사장님이 이쪽 경기도권에다가도 사업장 또 낼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있다가 올라오면 될 것 같다. 거기 사장님도 우리 선배님들하고 다 아시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일단은 알았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아다리가 맞는 게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판을 한 거예요. 너는 돈 모을 생각도 없고 막 레파토리 있잖아요, 부모님들. 거기에 이제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 그 일자리 혹시 나 그러면은 꽂아 넣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얘긴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홧김에 성사가 돼가지고 보성을 내려가게 됐어요. 보성에 내려가서 인사를 하고 회사 숙소가 따로 있다고 이제 거기서 지내면 된다고 얘기를 주더래요. 회사 숙소를 딱 가봤더니 여기서 사람이 살면은 병에 걸려서 죽겠구나 싶더래요. 진짜 청소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주로 이 숙소가 이제 거기가 현장 일도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현장 일 하시는 분이 이제 퇴근하고 이제 주무시는 곳인데 네. 조금 험하게 쓰셨나 봐요, 그분들이. 근데 본인한테는 조금 문화 충격이었대요. 술병도 워낙 여기저기 둥글러 다니고 특히 막걸리병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적응을 해야 되니 거기서 3주 정도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방을 좀 알아봤대요. 그러다가 거리가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괜찮게 생긴 고시텔을 하나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이거 얼마냐? 전화로 물어보니까는 달방 개념이었대요. 거기가 보증금도 없었고 한 달에 35만 원을 내면 됐었대요. 근데 35만 원이면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방 고시원이면 단칸방 아니냐, 35만 원 비싼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와서 그러면 방 보고 결정하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방을 딱 봤더니 방 크기가 생각보단 컸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너무 답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창문도 있었고 괜찮았대요. 괜찮네.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35 빌더래요. 그래서 30만 원 해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32만 원 정도에 맞췄대. 이게 흥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월 32만 원 하기로 하고 거기로 짐을 싹 옮겼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성 출신 본인보다 2살 많은 형하고도 친해졌어요. 그 형도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본인 거 지금 이 철없는 방방거리는 차를 둘이 보면서 막 놀고 그러다가 그 형도 그 고시텔로 이사를 오게 됐대요. 같이 이제 죽이 잘 맞으니까. 똘비 방이 202호였고 그 형 방이 204호였대요. 그 형을 그냥 진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03호는 원래 이제 있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203호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네. 1층은 창문을 열고 있으면 바깥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싫었고 3층은 너무 걸어 올라가야 돼서 싫고 근데 2층은 자리가 잘 안 나는데 이게 딱 그렇게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얼떨결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대요. 그 형하고 둘이서 막 세차도 하러 가고 소주 같은 것도 사다가 저녁에 먹고 얘기하고 되게 즐겁게 놀았대요. 게임방도 가고. 근데 이 생활이 한 2달 정도 됐을 때 그 형하고 담배를 옥상에서 피고 있었대요. 그때는. 근데 물론 방에서도 필 수 있었대요, 담배. 근데 옥상에서 이제 둘이서 맥주 한 캔씩 놓고 딱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진철이 형이 글더래요. 야, 똘비야, 너 203호 본 적 있냐? 글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몰라? 신경도 써본 적 없는데 왜?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좀 이상하지 않냐? 여기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늦게 출근하는 날도 더 일찍 출근하는 날도 뭐 주말에도 거기는 사람 소리 자체가 안 들려.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고시텔 이런 곳은 방음이 그냥 안 돼요. 거기는. 야, 사람 있으면 하다못해 방구 소리라도 나지 않겠냐고. 근데 너 거기서 뭐 트름이라도 하는 소리 들어봤냐?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 거기까지 신경 쓸 일은 없어가지고 야, 혹시 203호 비었는데 너랑 나랑 붙어있으면은 뭐 쏙닥쏙닥 장난칠까봐 그 밑에 형님이 방 안 주는 거 아니야?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설마 사람 있으니까 안 줬겠지. 뭔 상관이야 형. 우리가 뭐 방이 붙어있다고 둘이 붙어서 한 방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똘비가 이제 본인 방에 와가지고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옆방에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긴 그렇네. 궁금한데?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다시 뻘딱 일어나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대요. 예. 1층에 내려가면 영민이 형이라고 그 형이 여기를 총괄하는 형이었대요. 예. 이 형이 주인이 아니고 그런 거 아시죠? 주인이 관리를 맡겨요. 월급도 조금 주면서 대신에 방 하나를 내주고 너는 여기서 그 쓰레기도 치우고 계단도 닦고 이런 거 하는 포지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 영민이 형이 1층에 있었는데 영민이 형 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크를 하니까 형이 나오더래서 형 담배 한 대 피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 대 피자 하고 이제 1층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면서 형 203호 지금 방 비어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민이 형이 거기? 아니야 2층은 지금 다 차 있는데? 아니 형 그 옆방에서 뭔 개미 새끼 걸어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해가지고 혹시 방 비었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계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진철이 형 얘기하는데 나도 굴고 진철이 형도 굴고 코빼기도 본 적도 없고 소리 들은 적도 없어가지고 그냥 신기해서 혹시 형 방 있는데 일부러 안 주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하러 그냐? 방 있으면 그냥 주면 되지. 거기 아저씨 있어. 나이 좀 있으셔. 한 50대 정도 내 기억에 맞을 거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있긴 있구나 하면서 문득 처음으로 본인 방을 바깥에서 쳐다봤대요. 예. 그랬더니 딱 알겠더래요. 진철이 형은 TV를 보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불은 꺼져 있는데 TV를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불이 막 변하잖아요. 맞아요. 진철이 형은 TV를 보고 있구나. 내 방을 딱 보니까 형광등이 켜져 있고 203호는 불이 꺼져 있더래요. 알았어요 형. 일단은 뭐 그냥 궁금해서 올라가 잘게요. 형 주무세요.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진철이 형하고 무조건 담배는 1층에서 폈대요. 203호에 사람이 있나 없나 한 번씩 봤대요. 근데 단 한 번도 203호에 불이 켜져 있던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방 빈 거 아냐? 사람 있다며. 영민이 형한테 한번 물어보자. 영민이 형을 불렀대요. 형 나와봐. 형 203호 사람 있어? 없어. 진짜 소리도 안 들리고 돈은 들어와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야 집주인이 알겠지.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없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 하는 사람인데 방을 그냥 저렇게 놀려? 돈만 내면서? 그러니까는 왜? 나는 뭐 신경 안 써. 뭐 방은 각자 치우는 거고. 왜 니들 뭐 때문에? 옆방 뭐 있어? 그러니까는 아니야 형. 뭐 그런 거 아니고 일단 들어가세요 하고 이제 진철이 형하고도 들어갔대요. 본인도 복도에서 본인 방문 들어가서 손잡이를 잡았다가 203호를 가 노크를 했대요. 분명히 불은 꺼져 있었는데 그냥 노크를 해봤대요. 통통통통. 당연히 아무 대답이 없죠. 문 손잡이를 잡고 딱 돌려보는데 잠겨 있더래요. 근데 여기 구조가 본인이 이렇게 잠그고 가면은 어쩔란가 몰라도 안에 사람이 있고 하면은 땡겼을 때 느낌이 다른 그런 열쇠였대요. 여기가. 예. 딱 땡겼을 때 바깥에서 이렇게 잠그고 하면은 그 옆에 빨간색, 녹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게 있어가지고 얼추 제실 뭐 이런 거 좀 볼 수 있었는데 분명히 사람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문이 잠겨 있으면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 통통통 막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아무 또 소식이 없어갖고
이게 좀 이상한가? 뭐 내가 뭔 상관이야? 하고 이제 본인 방에 들어가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자려고 이제 딱 하는데 쏙딱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파티션을 하나 놓고 옆에 파티션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 쳐봐요. 작게. 돌비님이시여 제발 저를 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속닥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작게 기도를 하면. 그런 유의 소리가 벽 너머로 들리더래요. 사람 있었네. 참 이게 성격 특이한 양반이네.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속닥 소리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속닥거리고 있더래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래요, 본인이. 그냥 쓱싹 이런 식으로 들렸대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벽을 두들겼대요, 손으로. 퉁퉁퉁퉁. 저기요 좀 자게요. 저기요. 퉁퉁퉁퉁. 두들기니까는 속닥 그러다가 소리가 툭 끊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좀 자게요. 좀 조용히 이제 자야지. 그러니까는 또 아무 말도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려고 탁 누워서 이제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한 5분 딱 지나니까 또 속닥 소리를 막 내기 시작을 하더래요. 짜증 나잖아요, 이게. 하면서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아저씨 잠 좀 자자고요. 아저씨 얼굴 좀 한번 보게요, 아저씨. 하면서 복도로 나가가지고 그 방문을 다시 뚫렸대요. 예. 퉁퉁퉁퉁 두들기니까는 철크덕 하면서 문이 열리더래요. 사람 진짜 있었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조금 내밀고 이렇게 본인을 보더래요. 와, 근데 눈을 딱 봤는데 팽 하더래요, 사람이. 예. 복도 불빛에 딱 비치니까. 아저씨, 전화 통화하셔요? 좀만 더 조용히 해줘. 방음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옆방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옆방에서 하지 윗방에서 왔겠어요. 아저씨 제발 좀만 조용히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더래요. 되게 공손하게. 그래서 본인도 조금 짜증나서 갔지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이 먼저 존댓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튼 조금만 주의해주세요. 방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누웠는데 이제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고 다음날 퇴근을 하고 딱 갔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흡연장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누구지? 신빙인가? 막 그런 생각했대요. 아저씨지만 속으로 장난으로. 진철이 형은 오늘 늦게 오는 날이고.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데 저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쳐다보니까는 202호 맞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 203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방이시구나. 어저께 저도 실례가 좀 많았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아니 내가 잠도 못 자게 방해하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미안해가지고 저희 가서 같이 식사나 하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어디 가서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똘비 같은 경우가 7시 반 출근해서 4시 반 퇴근이었대요. 네. 곧 있으면 밥 시간은 맞으니까. 모르는 사람아 먹기 좀 껄끄럽긴 한데, 그러니까는. 제 방에 가서 드시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방에서요? 예, 그러시죠. 예, 옆방인데, 알고 지내면 좋지 하고 따라갔대요. 옆방을 한번 보고도 싶었고, 옆방을 딱 들어갔는데, 좀 충격이었대요. 소주병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소주 병마다 담배꽁초가 꽉 차 있었고, 이 정도 상황이면 그 방 냄새가 상상이 되시죠? 예. 벽지가 노란색으로 보이더래요. 아이고, 아저씨, 폐병 걸리겠어요. 그러니까는, 들어와. 내가 어저께 미안해가지고, 내가 식사거리 좀 준비해놨으니까, 이거나 좀 드시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제 방 가서 드시게요. 차라리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소주병도 막 많이 널브러졌고 바닥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본인이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 너무 이런 거 많으니까 제 방 가서 드시게요. 가시게요 하면서 막 데리고 나갔대요. 이 방에 있기도 싫었고.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이제 검은색 봉다리 큰 걸 들고 본인 방으로 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밥상 펴고 거기에다 막 내려놓는데 그다음에 밥, 떡도 있고 그다음에 막 수육 같은 것도 있고 반찬이 꽤나 좋더래요. 아저씨 혼자 이거 다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번에 저기 친구놈이 갖다 줬어. 나 밥 먹으라고 같이 먹으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먹어보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딱 넣으면서 일부러 냄새를 살짝 맡으면서 넣은 거예요. 예. 혹시 쉬었나 어쨌나 기분이 옆방 보니까 찜찜해가지고. 근데 뭐 딱히 이상한 건 없었고 그냥 맛있게 먹었대요. 꽤나 정갈하게 찬도 좋았고 탁 먹고 아유 잘 먹었다고. 아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레시피 한 잔 사드리겠다고 커피 잠깐 흡연장에 가 계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흡연장에 그 아저씨 서 있고 똘비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캔커피 사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거 딱 해서 한 갑 주면서 너무 밥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면서 아저씨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궁금한 것들을 막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일 있으면 좀 일 좀 나가고 아니면은 푹 쉬고 몸도 좀 안 좋고 뭐 내 나이 먹으면 다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평상시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눈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있으면 눈부셔가지고 그래. 나 TV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녁엔 잠도 빨리 자.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일찍 주무시면 또 심심하시겠네. 낮에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일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그냥 방에서 혼자서 책 읽든지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 한쪽 벽면을 가득히 채울 정도로 소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술을 사러 들락날락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담배 사러 들락날락 해야 되고. 이 아저씨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저 아까 술병이랑 보니까 한 번도 제가 못 본 것도 특이하고 소리 못 들은 것도 특이하고 이거 신기하긴 하네요.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사람도 너무 좋으시고 밥도 너무 맛있고 고마워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아니요 이 친구야. 나 이쪽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밥 가져와 그러면은 한 번씩 먹게 해. 응? 뭐 며칠 내로 또 친구가 밥 좀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땐 내가 또 얘기할게. 그때 밥 한번 또 같이 먹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아저씨하고 이제 빠빠이 하고 1층에는 영민이 형한테 막 간 거예요. 그래서 형 일로 나와봐. 형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가고 형 옆방 아저씨 나 봤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영민이 형이. 나도 그 양반 처음 입실할 때 계약서에 사인할 때 한번 보고 한 번도 못 봤지? 뭐 잘 계시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옆방에 늘 있는 거였네. 어디 나가질 않는 거였어. 아이고 나 인사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잘했네.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동안 별 트러블이 없었겠지. 뭐 다른 건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니 형 그냥 신기하고 말해주려고. 그러니까는 에이 난 또 뭐라고. 뭐 아무튼 뭐 생활하다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민이 형은 들어갔대요. 네. 똘비가 이제 창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역시 옆방 아저씨 방은 불이 여전히 안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 아저씨는 밤에 그러면 진짜 불도 안 켜고 뭐하나. 올라가가지고 본인도 놀고 자려고 딱 불 끄고 이제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이제 자려고 조용히 있는데 또 속닥 소리가 들리더래요. 옆방 아저씨 이거 이제는 안면도 좀 텄으니까 통통통통 두들겼대요 벽을. 그러니까는 조용하더래요 또. 그래서 본인도 크게는 소리 안 냈대요. 아저씨 잠 좀만 자게요 아저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 아저씨가 아무 말도 없고 또 본인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통통통 두들기거나 하면은 소리가 또 끝이고 본인이 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속닥속닥 소리가 들리고 이게 큰 소음이 아니더라도 자려고 누웠는데 귀에 모기 한 마리만 돌아다니면 잠을 우리가 못 자잖아요. 그거랑 똑같대요.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복도로 나가서 방문을 두들겼대요. 퉁퉁퉁퉁퉁 한참 두들겼대요. 아저씨 있는 거 아니까 계속 두들겼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문을 열더래요. 아저씨 좀만 자게요. 진짜 아저씨.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눈이 좀 사람이 자다가 문 연 그런 눈이더래요. 그러면서 미안해 나 자고 있었는데 내가 잠꼬대를 하나 나 아무튼 미안해 이거 어떻게 하지? 자면서 뭘 할 수도 없고 횡설수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저씨 잠꼬대 하는 것도 어쩔 수도 없지. 아무튼 좀 주의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잤대요. 근데 자는 내동 속닥속닥 소리가 들려가지고 조금 설쳤대요 잠을. 진철이 형한테 물어봤대요 다음날. 형은 소리 안 들려? 그러니까 진철이 형이 무슨 소리?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 뭐 자면 잠꼬대 하나 짜증나고 진짜. 그러니까 진철이 형은 침대가 202호하고 203호가 서로 벽에 딱 붙어있나 보다. 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만 그래. 나 진짜 피곤해 죽겠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 소리. 야 네가 그게 들릴 정도로 나한테도 들릴 건데?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쏙닥쏙닥 거리는 소리. 그러니까는 아니야 진짜 조용히 옆방. 그래갖고 나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무튼 형 오늘 저녁은 내 방에서 그럼 뭐 소주 한 병 먹을까?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또 똘비방으로 모인 거예요. 자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제 소주 먹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었대요.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조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조용해졌는데 속닥속닥 소리가 이제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들리지? 속닥거리는 소리 들리지 형? 미치겠지? 그러니까는 진철이 형이 조용히 눈을 감고 소리를 듣더래요. 예. 그랬더니 네가 청각이 이상이 있나 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들려? 그러니까 진철이 형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네 방 너무 조용한데? 그러더래요. 아니 형 방금 속닥속닥 소리가 안 들리냐고 형은. 그러니까는 아니 야 무슨 소리야 야 너 좀 이상한데? 너 귀 검사 한번 맡아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명 들리는 거 아니냐? 막 그러더래요.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걸로 얘기하다가 예. 결국 어떻게 해요 본인만 이상한 놈이라는데 형 일단 자라고 나 자야겠다. 술 너무 많이 먹어갖고 누워가지고 또 있는데 이게 이 형이 있을 때도 속닥속닥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혼자 불 끄고 누웠는데 얼마나 더 크게 들리겠어요 귀에. 이게 이상하리만치 귓가에 맴돌들여 소리들이 계속 속닥속닥이. 예. 나 진짜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옆방 벽을 쳤대요. 치면 또 좀 조용하니까 퉁퉁퉁퉁 치니까 또 싹 조용하더래요. 아저씨 좀 자게. 아저씨 좀 조용히 좀요. 아저씨. 누워있는데 또 속닥속닥 들리고 몇 번 반복하다 화가 좀 많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복도 갖고 주먹을 막 쳤대요. 좀 퉁퉁퉁퉁퉁퉁. 아저씨 나와보세요. 아저씨 막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오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아저씨 담배 한 대 태우러 가시죠. 흡연장으로 담배 한 대. 아저씨 좀 나가시게요. 아저씨를 데리고 나갔대요. 흡연장으로. 담배 한 대 피면서 아저씨 내가 진짜 죄송한데 방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자고 있었다고. 그러면 잠꼬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꼬대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근데 그동안 살면서 어디 가가지고 잠꼬대 한다 코 건다 이런 소리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러시더래요. 참나 진짜. 아니 자꾸 아저씨가 속닥속닥 거리니까 내가 진짜 잠잘 때마다 귓가에 맴돌아고 미치겠다니까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기 그러지 말고 돌아오는 토요일날 똘비 자네 뭐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니까는 아이씨 딴 게 아니고 그 방이 왜 비어 있었냐면 말이야 그 옆방에 있던 사람도 자꾸 그 헛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자네 나랑 그 내 친구네 한번 가볼 텐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그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옆방이 좀 안 좋아. 그 방이 202호가 사람이 잘 못 버티는 방이야 거기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방에 뭐가 있다고요? 뭐 귀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그런 거 안 믿는데 아무튼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뭐 소리 내고 자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더래요. 일단은 그런 데 가는 건 됐고요. 아무튼 들어가 쉬세요. 조심 좀 해주시고 하고 이제 먼저 들여보내야 돼. 먼저.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원래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 자니까 영민이 형 방문을 뚫겼대요. 통통통. 형 저기 죄송한데 혹시 제 방이 귀신 나오는 방이었어요? 물어본 거예요. 영민이 형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래요.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서 이 시간에 와서 그러더래요. 좌우로 좀 둘러보고 형 방 좀 잠깐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들어갔대요. 나지막하게 얘기했대요. 형 203호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아까 아저씨랑 바깥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 방에서 사람들 못 버틴다고 그러는데 귀신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듣는 소리도 이게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데 형 아는 거 있지? 형은 여기 오래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영민이 형이 야 진짜로 뭐 없다니까? 야 진짜 없어 진짜. 야 너 딴 데로 네가 뭐 나갈까봐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네가 방을 빼든 뭐 나발을 불든 나랑은 상관없잖아. 야 귀신방이 어딨어 임마. 그런 거 없다니까? 진짜 어처구니없다는 식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았어. 형 알았어. 화내 형. 아무튼 지금 그런 소리 왜 하는 거야? 그럼 밤늦게 죄송해요 하고 본인 이번엔 또 어디로 갔냐? 솔직히 무서웠대요. 솔직히 진철이 형 방으로 갔대요. 그래서 똑똑똑 뚫리니까 진철이 형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미안한데 형 오늘 내 방에서 좀 자자 얘기를 했대요. 진철이 형이. 왜 나 자다가 나왔는데 왜? 그러니까는 형을 일단 와봐. 내 방에 와서 형이 침대에서 자, 내가 바닥에 잘라니까 와봐. 막 끄집고 왔대요, 진철이 형을. 예. 그래서 형 거기서 푹 자고 혹시 이제 뭐 부시럭부시럭이 됐던 속닥속닥이 됐건 들리면 말해줘봐. 예? 내가 들린다 먼저 말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둘이 누운 거예요. 한 명은 침대, 한 명은 바닥에. 다시 누워가지고 이제 조용하니 시간이 한 몇 분 안 흘렀대요.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소리가 들을 때마다 더 커지는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진철이 형 침대를 툭툭 쳤대요. 그러니까 진철이 형이 자자 그러더래요. 형 소리 들리잖아. 지금 크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진철이 형이 너는 미친놈이 분명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병원 가봐라. 넌 정신병원 가야겠다. 막 그러더래요. 짜증나고 진철이 형이. 형 진짜 소리 안 들려?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그렇게 답답하게 그날 밤을 지새고 예. 나는 분명히 들리는데 영민 형은 이 방에서 아무 사건도 없었다고 했고 진철이 형도 아무 소리 안 들린다고 그러고 나는 들리고 미치겠더래요. 담배를 한 대 나가서 피고 있는데 203호 아저씨가 이제 나오더래요. 이 양반이 지발로 걸어 나올 때가 있구나. 딱 피는데 203 아저씨가 예. 토요일 날 시간 좀 내. 응? 우리 옆방 젊은이 토요일 날 시간 좀 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쪽으로 조금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뭐 그쪽이면 뭐 무당이시라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그런 건 아니고 그쪽의 사람들을 내가 좀 많이 알고 온 게 많아.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네는 한 번쯤은 가가지고 상담을 좀 받고 뭐 때문에 그런지 하는 게 분명히 좋을 거야. 나 한번 믿고 가보자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그러시죠. 토요일 날 몇 시에 시간 될까요? 그러니까 아침 10시 정도 어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토요일 날 봬요. 그러는데 이제 걸어가고 이제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혹시 소리가 점점 선명하고 막 커지게 들리고 그러지 않아? 그러더래요. 이 양반만큼 정확하게 맞추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뒤돌아보면서 아저씨도 들리세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들리지. 근데 보통 시작 증상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더래요. 아무튼 뭐 토요일 날 가보게요. 하고 이제 들어왔대요. 왜 그러냐면은 무속 이런 걸 좀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찜찜하니까 가기로 했고 토요일 날 10시가 돼가지고 어디론가 향했대요. 고성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벌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까지 내려갔대요. 벌교까지 내려가가지고 어느 시골집으로 들어갔대요. 어떤 나이가 많으신 아주머니가 작업복 같은 거 입으시고 앉아 계시더래요. 아저씨가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 하더래요. 둘이 뭐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나. 그러니까는 여성분이 본인을 쓱 쳐다보더니 통화로 얘기한 그분이구나. 들어와요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갔대요.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좀 점집처럼 꾸며놨더래요. 얘기를 쭉 했대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제가 뭐 신경과민이나 그런 거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딱 그분이 손 좀 줘보라고 그러더니 본인 손을 이렇게 붙잡더래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중얼중얼 막 하면서 혼자서 이제 막 생쇼를 하더래요. 앞에서. 똘비는 뭐 이런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뭐라고 하나 보자.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눈을 뜨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여자지. 그러더래요. 그 속삭이는 거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 그러더래요.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여자가 맞는 것 같더래요. 예 여자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네가 잠잘 때가 되면은 더 크게 귀에다 대고疾병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듣고 너는 답답하고 이상하게 그 작은 소리에 자면서 여러 번 깨게 되고 어때?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더래요. 너무 정확하게 맞추더래요. 너무 정확하게. 사람이 이래서 홀딱 넘어가는가 싶더래요. 그래서 정확하시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러지 말고 하길래 속으로 생각했대요. 뭐 굿이나 부적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가서 한번 빌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굿하자고. 그래서 선생님 굿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기 바닷가 가서 한번 빌어보자고 빌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뭘 빕니까? 그러니까는 뭐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잘못했다 이만큼만 가주셔라 빌면 된대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 지금 가시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 시간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시간 맞춰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그럼 몇 시에,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그러니까는 괜찮아질 거라고. 알겠습니다. 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그 아저씨랑 돌아갔대요. 돌아가는 길에 아저씨가, 저분이 돈 이런 거 그쪽은 아예 해탈을 하신 분이다, 잘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될 거다, 장소는 기억하냐. 그래서 뭐 저거 길 어렵진 않네요. 그러니까는 저녁에 가서 잘 기도하고 성심성의껏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본인 방으로 들어가고, 본인은 본인 방에서 게임하고 놀다가 저녁에 8시에 맞춰서 간 거예요. 다시 그 무당집을. 바닷가란 곳이 그렇대요.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이렇게 사람 버글거리고 전등이 많이 켜지고 이런 곳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바닷가가 불빛이 거의 없으니까 생각보다 진짜 무섭더래요. 까맣지. 예. 까맣고 해변가하고 바닥의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벌교가 또 갯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갯벌이고 어디서부터 물이 차오르고 이게 안 보이더래요. 찰싹찰싹 파도 치는 소리만 들리고. 일단 인사를 했대요. 선생님 저 낮에 똘비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쓱 나오시더래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시간 맞춰서 왔네, 일단 갑시다 하면서 뚜벅뚜벅 앞장서서 걸어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뻘밭을 좀 가야 되는지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굵은 나무로 된 지팡이 하나 이렇게 딱 손에 들고 앞장서서 가시더래요. 후레쉬 들고 쭉 걸어가니까 물이 상당히 빠져있는 느낌이었대요. 그 오밤중에 후레쉬 하나 들고 무당 선생님 걸어가고 있고, 똘비는 뒤에 쫄래쫄래 따라서 갯벌을 한참 걸었대요. 한참 걷다 보니까는 갯벌 위를 걸으면은 그 푹푹 빠지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그 장화 같은 거 빌려 신고 한 곳을 오래 딛고 있으면 막 빠지니까 막 총총걸음으로 막 따라갔대요. 푹푹 안 빠지게. 어느 정도 이제 막 갔는데 힘도 들고 하는데 빠지는 소리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좀 빠지는 소리가 찰싹찰싹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물이 이제 좀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뻘이 아니고 뻘 위에 물이 조금 있구나. 근데도 계속 안쪽으로 더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다가 이제 본인이 장화로 느껴지잖아요. 물이 우리 복숭아뼈보다 조금 더 위에까지 올라와져 있더래요. 예.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막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후레쉬에 먼 깃발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웬 깃발이지? 근데 깃발이 왼쪽에 하나 딱 꽂혀 있고 한 1.5m 간격을 두고 오른쪽에 하나 딱 꽂혀 있더래요. 본인한테 딱 돌아서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 자네는 지금 저 양쪽 깃발은 저거는 문이야, 문.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문이다고. 자, 저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성심성의껏 빌어. 나는 뒤에서 같이 기도를 해줄라니까. 성심성의껏 기도를 하고 공손하게 일어서서 돌아서서 나와. 그러더래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터벅 걸어서 이제 깃발 앞에까지 갔대요. 근처까지. 진짜 무섭더래요. 진짜. 뒤를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 선생님이 본인 쪽으로 후레쉬를 좀 비춰주고 있더래요. 사람이 있긴 한데 왼쪽을 둘러봐도 오른쪽을 둘러봐도 시커먼 거밖에 안 보이고, 내가 이게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기도나 해보자 하고 깃발하고 깃발 사이로 딱딱 걸음을 내딛는데 2발자국 정도 더 내딛었을 때 땅이 없어지더래요. 푹 빠지더래요. 그 안으로.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푹 빠지니까 철푸덕 어프 했대요. 예. 뭐야 어프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빠졌으니까 본인이 빠진 곳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갑자기 깊은 한복판에 들어온 건 아니니까 발이 땅에 안 닿더래요. 이렇게 일자로 쭉 서도 엄청 깊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채면서 하는데 갑자기 무당 선생님이 본인 쪽으로 엄청 빠른 걸음으로 막 오더래요. 막 오면서 나오려고 하면 안 돼! 잡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잡고 있다가 이제 원래는 막 진이기면서 올라오려고 진흙 그 층을 막 하는데 잡지 말라고 하니까는 머리만 둥둥 띄운 상태에서 둥실둥실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대요. 혹시 뭐 때문에 그런가?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무당 선생님이 막 다가오더니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더래요. 예? 딱 시츄에이션이 지팡이로 지금 날 치려고 하네? 이게 딱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제 팍 벽이죠 이제 본인한테는 밀치면서 물 뒤쪽으로 이렇게 가니까는 와 진짜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전까지 본인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그 두꺼운 나무 지팡이가 팍 하고 바닥을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가리만 골라가면서 막 그걸 휘두르더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물속으로 들어갔다도 나와보고 근데 이 본인이 빠진 이게 원이라고 했을 때 원 반경이 크진 않았대요. 몇 번 피하고 물속으로 들어왔다 피하다가 어깨 끝에 맞고 아 미치겠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게임으로 치면은 칼질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로 들어 올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얼떨결에 그 무당이 악 하면서 진흙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다시 진흙 쪽으로 손 쭉 뻗어가지고 올라왔대요. 근데 이때가 밀물인 걸 그때 알았대요. 아 내가 분명히 여기 빠질 때는 물 높이가 내 복숭아뼈보다 조금 위에 있었는데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나와보니까 종아리를 넘어서고 있더래요. 아 물이 차오르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 근데 무당 선생님이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지금 물 위로 안 나오더래요. 선생님 저기요 아줌마 저기요 막 그러는데 물 위로 뭐 하나 안 떠오르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더 이상 오래 못 있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후레쉬 주워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대로 보면은 해변가 쪽은 그래도 듬성듬성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미친 듯이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발 푹푹 빠지면서 막 걸었대요. 막 걸어가지고 일단 해변가까지 오고 이제 포장된 도로까지 올라온 거예요. 한쪽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친 숨을 막 내쉬고 있었대요. 헉헉거리면서 아 죽다 살았네 막 하면서 아까 핸드폰이랑 차키랑 차에 다 던져놓고 가길 진짜 잘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119에 신고해야지. 119에서 신고를 했대요. 지금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 와서 좀 구조 좀 해주셔라. 신고를 하니까는 119분들이 이제 도착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를 설명을 드리는데 깃발이고 뭐고 이제 안 보이더래요.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119분들이 그 보트 같은 거 싣고 오셨대요. 예. 그 차에다가. 근데 그거 해가지고 후레쉬 막 큰 거 비추면서 그렇게 조금 봐주셨대요. 근데 똘비도 본인이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걸어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점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분들도 막 열심히 한참을 찾았대요. 진짜 사람 빠진 거 맞냐고. 아 진짜 맞다고. 아 지금 상황에선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일단은 조금 해주셔라. 그러니까 왜 사람이 빠졌냐 얘기를 했대요. 예. 그 깃발 꽂은 곳 사이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푹 빠졌는데 그 아줌마가 나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몽둥이로 치면서 그래가지고 피하다가 얼떨결에 그 아줌마가 진흙에서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하, 예. 얘기를 하니까는 뭐 여기서 잠수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뿌연 물에서. 그분들이 아 일단은 지금은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내일 썰물 빠져나가고 그때 봐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 일단 알았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시 갈 곳은 어디예요? 원룸으로 가야죠. 그렇죠. 원룸으로 막 쏘고 갔대요. 막 쏘고 가가지고 옆방 아저씨 있잖아요. 옆방 아저씨 방문을 막 뚫렸대요.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막 뚫기니까는 옆방 아저씨가 문을 싹 열더니 본인을 이렇게 딱 보더니 그 퀭하고 개슴츠레한 눈이 진짜 완전히 동그랗게 커지더래요. 아저씨 나와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빠르게 감정수습을 하고 나오시더래요. 딱 나와가지고 아니 잘 끝났냐고. 아저씨 큰일 났다고. 무당 선생님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당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분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진짜 돌아가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분 표정이 뭔가 울그락부르락 하더래요. 표정 자체가. 그러면서 저기 똘비군 지금 나랑 같이 해변으로 다시 갈까? 그러더래요. 나 바닷가 절대 안 간다고 나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본인 이렇게 옆을 잡더래 옷을. 그러지 말고 한번 좀 가보게. 응? 무당 선생님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 혼자 가시라. 아저씨 혼자 나 진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몇 번 더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니 그 사람이 밤에 얘기를 하더라도 안광이란 게 있잖아요. 번뜩이는 안광을 딱 비추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너 들렸잖아 그러더래요. 너 그 여자 소리 너 들었잖아. 너 들을 수 있잖아. 가자니까. 가야 된다고 오늘 꼭 가야 된다고.
막 긁더래요. 이 아저씨가 미친 사람 같더래요, 진짜. 그래갖고 아저씨 이거 놓으시라고 막 손을 엄청 세게 뿌리쳤대요. 얼마나 세게 뿌리쳤는데 아저씨가 넘어져갖고 뒹굴러 버렸대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자고, 지금 가야 된다고, 빨리 가자고. 뭐 진짜 미친 사람 같더래요. 좀비 같고 너무 무섭더래요,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아저씨를 밀치고 아저씨 그럼 잠깐 있어봐요. 에이씨 오지마 마 이씨 막 하면서 이제 욕까지 했대요. 오지마, 가까우지마 이씨 하면서 뒷걸음을 쳐갖고 본인 차에 타고 차를 빼버렸대요. 한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진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나 아무래도 오늘 일진이 사납다 하면서 얘기를 좀 했대요. 그러면서 진철이 형이 야 그거 너 어딨냐고. 나 옆에 차 한쪽에 세워놓고 있는데 형, 영민이 형 전화번호 좀 넣어주라고. 내가 저장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영민이 형 번호 딱 받아가지고 형 203호 아저씨 미친 사람 같은데 형, 솔직히 말하라고. 아는 거 뭐 있냐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 방 그렇게 쓰는데 그걸 놔두는 것도 웃기고 형 뭐 아는 거 있냐고 없냐고. 그러니까 그 형이 나 진짜 아는 거 없다고. 진심으로 아는 거 없다고. 근데 그 아저씨는 내가 받은 사람은 솔직히 아니다고. 첫 상담을 내가 했던 사람이 아니다고. 무슨 소리냐고. 여기 집주인이 직접 상담하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아저씨 하나 올 거니까 그 서류만 써가지고 아저씨 계시는 동안 편히 계시게 하라고 나 그 오더 받은 게 다라고. 그 아저씨는. 아시죠? 앞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써붙이는 거 집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 그걸로 해놨거든요. 연락처를. 영민이 형 번호로. 이 사람은 집주인 직접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집주인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영민이 형이 나 그건 모르겠다고. 건물주 아니냐고. 특이한데? 형, 집주인 어디 살아? 그랬더니 벌교에 산대요. 집주인 남자야 여자야? 여자래요. 나이가 어떻게 돼? 50대 중후반? 60? 나이 좀 있지? 머리 올백하지? 얼굴 동그래갖고. 오 맞아! 집 가봤어? 그랬더니 아니 나 집은 생김새를 몇 개를 더 얘기했더니 그 무당 맞더래요. 그 무당이 집주인이었던 거예요. 일단 형 알았고 형 나 무서워서 일단 못 들어가겠고 203호 형 어떻게 좀 해주라고. 미친 사람이다고 하고 차에서 이제 뜬 눈으로 지새고 다음날 갔죠. 예. 벌교로. 왜? 사람을 구했나 어쨌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갔대요. 물이 빠지고 나서 확인할 수 있었대요. 거기에 커다랗게 구멍을 인위적으로 파 놨더만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쓸려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소용돌이가 그쵸. 치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근데 119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더라도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 너 확실하게 본 거 맞냐? 맞다. 그 집이 어디냐? 그래서 어디다. 그래서 집 다 수색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여자분은 안 계시죠.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수색을 하겠다. 나중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9에서 안 끝나는 거 아시죠? 경찰 쪽에서도 연락이 올 거다. 알았다. 결국 못 찾았대요. 그리고 이게 똘비가 이제 어찌됐건 처벌은 받진 않았죠. 예. 똘비 본인이 죽이려고 막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진흙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1000번 그냥 빠졌을 뿐인데 그 아줌마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물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물 수면 근처에 둥둥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가라앉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이. 예. 근데 그 아줌마는 느낌 자체가 1000번 빠졌을 때 진짜로 바닥으로 누가 끌고 땡겨 들어간 것처럼 쏙 들어가더래요 물속으로. 그게 본인이 느껴질 정도였대요. 이 물 흐름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당연히 그 고시원방 달방에서는 나왔고요. 거긴 도저히 있을 자신이 없죠. 진철형도 같이 나와줬고 이제 다른 곳에다가 방을 잡고 조금 더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원래는 이 바닥을 뜨려고 했대요. 고성을 그냥 뜨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선배 소개로 왔고 본인이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몇 달 더 있었대요. 몇 달 더 있는 사이에 본인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겪었잖아요. 본인도 그런 거 싫어했는데 조금 용하다는 곳들을 조금 찾아가게 됐대요. 여기저기 조금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 동생 얘기인데 바닷가가 의외로 무당이 그렇게 많다네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꽃방귀 좀 낀다는 그쪽을 찾아가가지고 꽤나 비싼 복채를 주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그 무당의 생각이죠. 뭐 화경으로 보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거의 99.9% 203호 아저씨는 액바지 같은 거 있죠. 무당이 굿 같은 거 하면 네. 안 좋은 걸 몸으로 다 받아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액바지죠, 뭐. 예. 그 사람은 그 포지션이 맞을 것 같고, 어허. 그리고 그 무당,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한 말 있잖아요. 들리지, 그 소리가 들리지. 그게 그거였을 거래요. 액바지지 않습니까? 액을 이제 몸으로 싹 다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고 똘비한테만 그 소리가 유독 들렸잖아요. 예. 똘비가 쉬운 얘기로 그 무당한테는 모든 액을 다 집어넣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가진 사람?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예. 그 구멍을 뚫어놓은 곳도 그냥 뚫어놓은 곳이 아닐 거고 그 장소들이 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무당이 퉁덩 빠졌을 때 네가 느낀 게 나는 맞다고 본다. 밑에서 그건 끌어당겼을 거다. 위에서 천하장사가 끄집어내려고 손을 잡고 당겨도 절대 안 딸려온다. 그러면서 바닷가 쪽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예. 원한이 깊은 그런 물귀신이 됐건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 빠지면은 위에서 아무리 손을 잡고 당겨도 밑에서 가라앉은 사람이 안 올라와진다고. 분명히 거기는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그 무당분은 아마 절대 못 찾을 거라고. 그렇게 당겨져서 없어진 사람은 못 찾는다고. 딱 무당이 그 얘기까지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동생 옛날보단 조금 속 차리고 이제 지금은 사는데요. 이 동생이 헛걸을 받기를 바라는데 근데 헛걸을 본 건 아니죠. 헛걸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실제로 없어진 게 맞기 때문에. 근데 네. 확실히 오늘 이야기도 섬뜩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공간 자체가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섬뜩하네요. 폴비님 그 꼬막 이런 거 좋아하세요? 꼬막이요? 예, 조개나. 왜 그러시죠 또? 저랑 같이 갯벌 체험 좀 한번 가시죠. 그거는 괜찮은데 요즘에 그러네요. 그 해로질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딱 찜해준 대로만 가서 살짝만 이렇게 수그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믿죠? 네, 동네 꼬막님은 제가 믿어요. 꼬막 역시 라임 살아있네요. 그럼요. 네, 아무튼 아, 오늘 동네 꼬막님 감사드리고요. 항상 뒤를 조심해라 라는 말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서운 분인 게 이렇게 가자고 하시는 말씀이 진심이니까 그냥 뭐 드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셔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